정말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사 앞에서 혹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클라이언트랑 통화하면서 그런 경우 많죠? 네. 아니면 명백히 내 잘못도 아닌데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쓰는 그런 억울한 순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이성이 거의 마비될 것 같은 분노의 순간을 겪게 되잖아요. 이 겪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상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같이 맞서 싸우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꾹 눌러 참거나. 근데 문제는 어느 쪽도 속 시원한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전자는 내 평판을 깎아먹고 후자는 내 속을 병들게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화를 내자니 성질 더러운 사람 되고 참자니 화병 날 것 같은 이 딜레마.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평판과 품위,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까지 모두 지켜내는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 네, 오늘 여러분이 챙겨가실 핵심 무기 이름이 참 재밌어요. 바로 진흙탕 시각화 전략입니다. 진흙탕 시각화 전략. 이름만 들으면 그냥 좋게 생각해라 같은 흔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처음에 좀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할 건 그런 마음나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자 칸트의 지혜, 그리고 뇌과학적 원리까지 연결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멘탈 관리 기술을 살펴볼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에 겪게 될 바로 그 분노의 순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3단계 행동 지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대화 끝날 때쯤엔 아주 든든한 무기 하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진흙탕 시각화 전략이라는 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상황을 누군가 나를 진흙탕에 밀어넣었다는 이미지로 바꿔 생각하라. 솔직히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비유의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에 있기 때문이죠. 관점의 전환이요? 네, 보통 우리는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온 신경이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만 떠오르죠. 네, 그런데 이 전략은 그 주의를 지금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나 자신에게로 완전히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지 이 생각에서 옷에 흙탕물 튀었네. 빨리 나가서 씻어야겠다. 로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밀어놓은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의 안위와 청결, 이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심리적 변화, 이게 이 전략의 본질입니다. 분노라는 그 추상적인 감정을 진흙탕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물리적인 문제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혹시 더 깊은 철학적인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평생 실천했던 고통을 다루는 기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칸트, 그 순수 이성 비판의 그 칸트가 이런 실용적인 멘탈 관리법에도 관심이 있었다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칸트가 통풍 때문에 평생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가 뭘 깨달았냐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 그 자체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고통이 증폭된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예요.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연습을 평생 실천했는데 이걸 주의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주의의 철회라. 그러니까 아픈 곳을 계속 생각하면 더 아픈 것과 같은 이치군요. 똑같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기분 나쁜 표정이나 말투를 계속 곱씹는 행위가 말씀하신 대로 고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네, 그 비유가 이 개념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곱씹는 건 스스로 고통을 키우는 행위예요. 반면에 나는 지금 진흙탕에 빠졌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급선무다 라고 생각하면서 탈출 계획에 집중하는 것은 칸트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주의를 철회해서 내 정신을 보호하는 아주 고도의 이성적인 활동인 셈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이거 혹시 불면증에 시달릴 때 양 세는 거랑 비슷한 원리 아닐까요? 뇌의 리소스를 선점하는 그런 거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주 적절한 예시고 그 원리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말요? 양색이라는 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단순 반복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 과제를 뇌에 던져줌으로써 뇌의 작업 공간, 그러니까 리소스를 미리 점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 프로그램이 끼어들어서 작동할 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진흙탕 시각화 전략도 똑같은 거네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뇌는 막 복수심, 억울함 같은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때 발이 빠졌네, 끈적끈적하다, 빨리 나와서 신발 닦고 손 씻어야지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생각으로 뇌의 리소스를 선점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분노와 관련된 호르몬,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놀랍게도 단 90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0초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한번 화가 나면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씩 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최초의 화학적 반응인 90초가 지난 후에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분노를 계속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질이요? 네,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분노 호르몬을 재분비시키는 거죠. 일종의 감정의 셀프 서비스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그 결정적인 90초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그 90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감정의 늪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90초 동안 진흙탕 탈출 시뮬레이션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리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칸트의 철학에 뇌과학까지 연결되니까 정말 탄탄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이 전략을 실제 분노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선언하기입니다. 선언이라면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나 지금 진흙탕에 빠졌다 하고 소리라도 지르라는 건가요? 물론 속으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요. 화난다 라고 외치는 대신 진흙탕에 빠졌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화라는 내 안의 감정을 진흙탕에 빠진 사건이라는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규정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건데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 거리감이 핵심이네요. 나를 감정의 주체에서 상황의 관찰자로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객관적인 거리 확보가 1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시각화하기입니다. 네. 이때 중요한 건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의 그 얄미운 얼굴을 떠올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군요. 네. 대신에 내 발목을 끈적하게 잡고 있는 진흙의 질감, 불쾌한 냄새 같은 걸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더 버둥거리거나 싸우면 내가 아끼는 이 명품 정장만 더러워질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품 정장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제가 수년간 쌓아온 커리어나 평판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나의 커리어, 평판, 동료들과의 신뢰 같은 걸 의미하죠. 저도 예전에 한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순간 욱했지만 속으로 지금 여기서 싸우면 오늘 입고 온 이 비싼 수트, 즉 나의 프레젠테이션만 망가진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냉정해지더라고요.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정장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단계입니다. 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단계는 장소 옮기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냥 나오는 거군요. 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거나 물 한 잔만 마시고 오겠다고 말하고 그 공간을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 상황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리를 뜨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거나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꼭 필요한 건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서 감정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물에 손을 씻는 행위 혹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는 행위는 내 몸의 모든 진흙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신체적 행동이 들끓던 감정을 전환하고 이성을 되찾는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줘요. 아, 시각적인 상상에서 이제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감정의 고리를 완전히 뜯어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속으로 진흙탕에 빠졌다라고 선언해서 감정을 객관화하고 2단계, 내 커리어와 평판이라는 명품 정장을 지키기 위해 진흙창을 시각화하고 3단계, 자리를 옮겨 손을 씻는 등의 행동으로 진흙을 씻어내는 의식을 치른다. 이 3단계를 거치면 그 결정적인 90초는 훌쩍 지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노의 가장 큰 파도는 지나가고 훨씬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네요. 네. 누군가 나를 진흙탕에 밀어 넣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흙탕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상대방과 같이 뒹굴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털고 일어나 내 갈 길을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화를 내는 건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즉 진흙탕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에게는 가장 당황스러운 대응일 수도 있겠네요. 싸움을 걸었는데 상대가 그냥 옷을 털고 가버리는 격이니까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흔들려다는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해서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아, 흙탕물 싸움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감정 소모를 막는 건 물론이고 당신의 인격과 품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평판을 지켜내는 것, 이게 이 전략이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듣고 보니 단순히 화를 참는 소극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마주치는 분노는 피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흙탕 시각화라는 아주 훌륭한 서핑보드를 이용해서 그 파도를 우아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서핑보드, 비유가 좋네요. 네, 핵심은 강정의 파도에 매몰되지 않고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를 돌리는 이성적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전략은 단순히 분노를 참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경무에 시달린 후 저녁이 있는 삶, 그 소중한 퇴근 후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분노의 순간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상황을 나의 품격과 내공을 보여주는 기회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요? 당신을 진흙탕으로 밀어넣으려던 바로 그 사람 앞에서 흙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유유히 걸어 나오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